제피 3초가 임상실험했더니 A군주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 추어탕 넣어 먹잖아요, 그죠? 왜 추어탕에 넣어서 먹냐면 추어는 민물이기 때문에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 균이 있어요. 근데 그 제피를 넣으면 그게 중화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갔다가 쪼꼬에 커피 넣고 만병 통제할처럼 팔아먹어요, 전 세계. 우리는 앉아서 제피가 뭔지 산초가 뭔지 산초 제피도 구분 못하고 방어가 뭔지도 몰라.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서양의 허물은 다 알아. 우리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의 생명들 나와 둘이 하는 거 하나님 말을 우리가 해야 되고, 음식은 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내가 먹는 게 나한테 약이었는지, 내가 이 사람한테 약을 해줬는지 해야 된다. 내가 사람들한테 합리화했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그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좋은 음식, 그 아이한테 좋은 음식. 음식의 기본 재료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저희가 늘 쓰는 건데 왜 자연에 맞게 해야 되는지, 그게 자연이 우리 몸에 어떻게 잘 어울리는지, 그런 기본에 대해서 알게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스님 특강 들으면서 제가 몰랐던 사실이라든가 지금 옛날에 있었던 것들 너무 깨닫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자연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또 사찰 음식에 대해서도 몰랐던 사실을 너무너무 많이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갖고 싶고요. 좋은 특강 또 있으시면 다음 기회에도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특강을 해주실 선재 스님께서는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조계종 종단에서 최초로 사찰 음식 명장을 수여받으신 스님이십니다. 뭐든지 초대 좀 중요하죠. 저도 초대 간장이에요. 초대 사찰 음식 명장 스님이십니다. 그리고 1994년에 사찰 음식 문화 연구라고 사찰 음식에 대해서 최초로 논문을 쓰셨어요. 이후로 붉은 경전을 바탕으로 사찰 음식의 철학과 정신을 체계적으로 다듬어 알리고 계십니다. 제가 이거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발음이 정확하지 않네요. 중간중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비구니회관, 사찰 음식 체험관, 기업, 학교, 종교기관 등 국내 강연만 4,000여 회를 하셨고, 세계 슬로우 푸드 대회와 함께 세계 3대 요리 학교인 프랑스대, 저는 잘 몰라요. 이대로 읽겠습니다. 르꼬르동 블루 등 해외에서 강연을 이어오고 계시며 전 세계 유명 요리사들이 찾아와 가르침을 스님에게 청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보관문화 훈장을 수원하셨어요. 저서로는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 음식, 선재 스님의 사찰 음식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먼 데서 양평에서 차가 운전하시고 힘들게 오신 선재 스님께 큰 박수와 함께 함성으로 스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만나면 뭐 맛있는 거 먹는가?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음식은 뭐죠? 네? 배고플 때 먹는 거. 배고플 때 먹는 거. 그 말도 맞아요. 시장이 반찬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제일 맛있는 음식은 어머니의 음식이죠. 그죠? 예. 왜? 가족을 생각해서 자식들 입맛에 맞춰서 음식을 해주기 때문에 엄마가 해준 음식은 항상 든든해. 그죠? 뭐 어디 가서 맛있는 게 푸짐해요. 먹어도 배는 부르는데 뭔가 헛헛해 보이는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남자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남자들이 제일 좋은 부인이 음식 잘해주는 부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시대가 밥을 해주는 시대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이제 아들들도 다 음식을 가르쳐야 된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가족이 여럿이 살다 보니까 이제 누구 생일이니까 뭐 또 해서 먹고 또 무슨 때리니까 먹고 또 뭐 어른들이 계시면 어른들이 좋아하시니까 그 음식을 해서 먹고 아이가 좋아하니까 아이가 먹고 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먹고 싶은데 해달라 소리 미안하니까 애한테 너 떡 안 먹고 싶으냐?
떡 해주라 그럴까?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다 요리를 배워야 되냐 그러냐면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강의를 했어요. 전국 비구니 회관에 거기서 2000년도부터 강의를 해서 대기자가 5,000명이 넘은 적도 있었어요. 일주일에 6번을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환자들이 많아요. 환자 가족도 많고 뭐 이루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부인이 진짜 살림을 너무너무 잘해. 너무 깔끔하고 잘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하고 부부가 살았어요. 근데 아들이 독일에 유학을 간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들 때문에 독일에 가서 좀 살다 오게 됐어요. 근데 그동안 남편은 너무 부인이 음식을 너무나 잘해주고 살림을 잘해주다 보니까 자기가 음식을 해먹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섬에는 해놓은 반찬 먹고 매일 사 먹은 거예요. 남편이 1년 반 만에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그때 이제 여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사를 시키고 또 새로 왔다고 매일 또 회식을 한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배가 아프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막 급성 막 간이 상해가지고 그래서 막 그 암이 다 몸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보름 만에 남편이 돌아가셨대요. 근데 저를 붙들고 막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우리 남편을 평소 때 음식을 좀 해서 먹으라 그러고 배우라 그러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뭐 내가 좀 너무 그런 그 남편이 뭐 하면 마땅치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도 요리를 가르쳐야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가. 물론 이제 그 1번이 저예요. 저는 요리가 전문이 아닙니다. 이제 뭐 여러 곳에서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요새 또 들어도 잘 잊어버리니까 또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80년도에 출가를 했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아이들 심사훈련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문제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중동에 돈 벌러 가고 없는 거예요. 너무 외로우니까 학교에 가서 목소리 크고 기운신 형아들을 막 따라다녔어. 야, 교도소 가면 별다는 일이야. 얘가 막 나쁜 짓을 하니까 학교에서 그런 아이 어떡하죠? 퇴학시키잖아요. 아버지는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려고 돈을 벌러 갔는데 자기 아이가 퇴학을 당하게 생기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듣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아이를 이제 계속 절에서 케어를 해갖고 그 아이가 학교를 졸업할 때는 모범학생으로 상급 학교는 자학급을 막 입학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너무 머리 아픈 아이를 우리가 모범생을 만들어주니까 학교 교장 선생님이 천주교 신자인데도 아이들을 절에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가 계속 모범학교가 되니까 교육청에서 아니 어떻게 이 학교가 이렇게 모범학교가 되냐. 그러니까 우리는 스님이 학교에 와서 아이들한테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또 절에 보낸다. 그러니까 또 학생들 중에 종교스님이나 뭐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어요. 목사님도 부르고 신부님도 부르고 우리도 각계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갖고 도교육청에서 문제아이만 저희 절에 보내는 거예요. 문제아이만. 그럼 애들이 200명이 오면 스텝이 100명이 움직여야 돼요. 어떤 데 300명이 와요. 그럼 그 아이를 가고 나면 이부자리 요 100의 손까지 빨아야 돼요. 그 세탁기 7, 8개를 놓고 지금은 이제 세탁방에 갖다 주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거 빨아갖고 넣는 것도 일이고 끼는 것도 일이고 나중에 제가 머리를 써갖고 가기 전에 빼서 요 따로 이불 따로 베개 속까지 놓고 가라 그러고 오면은 주는 거야. 네가 껴서 해라. 그리고 바로 300개면 1200개예요. 1200개 4개씩이니까 숟가락 젓가락 누구는 일 못한대. 숟가락 젓가락만 딱 그랬더니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잠자는데 숟가락 젓가락 착착착 소리가 나서 잠을 못 잤다 이렇게. 그게 쉬운 줄 알고 자기가 했더니 그 소리가 그랬다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전국에서 아이들이 몰려오게 됐고, 저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거의 밤잠을 안 자요. 어떻게 이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어떻게 걔네들은 밤에는 눈이 반짝반짝해요. 낮에는 아침에 못 일어나. 근데 2박 3일, 3박 4일 훈련을 받고 하면 갈 때는 애들이 얼굴빛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게 고아원 같은 데서 애들이 이제 오면은 새로운 아이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물건이 없어진다든가 싸움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방학 땡 하면 끝날 때까지 거의 2달 동안 밤잠을 못 자고 그 아이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어느 날 겨울이었는데 누가 귤을 이렇게 갖다 줘서 피곤하니까 계속 귤을 까먹는 거예요. 근데 까먹다 보니까 손바닥 발바닥이 노래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귤을 많이 먹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한 달에 온 걸 모른 거예요. 저희 집이 이제 아버지, 오빠 두 분이 간암으로 돌아가셔서 제가 그 유전자를 좀 타고났어요. 그래서 그때 병원에 갔더니 1년뿐이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출가해서 16일 있다 돌아가셨는데 절에 오시면 절대 반말을 안 하세요. 오시면 삼배를 해요. 그리고 형제들한테도 다 우리 스님 생신을 어떻게 해드릴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생일이란 말도 안 하셨어요. 그거는 제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그런 훌륭한 스님이 되라고 저한테 그렇게 대접을 했는데 내가 지금 죽으면 우리 어머니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산속에 혼자 가서 살면서 농사 지면서 그렇게 어른 스님이 요만한 단지에 간장을 한 단지 주면서 이게 굉장히 몇십 년 된 간장인데 네가 이 간장을 계속 먹으면 이 간장 다 먹을 때쯤 돼서 네가 병이 났을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저녁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보다 절대 먼저 죽게 안 해주세요.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 없어서. 그래서 어쨌든 뭐 우여곡절을 통해서 제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되니까 저도 향채를 만들게 됐고, 그래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다 살아남으면서 저를 살려준 것이 사찰 음식이었어요. 제가 그 전에 아이들을 신성훈련시키기 위해서 논문을 쓴 거예요. 그 논문을 이제 쓰다 보니까 경전에 보면 모든 음식이 약이에요. 음식을 만든 사람 의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약을 먹어야겠구나. 그럼 뭐가 약일까? 그러다 보니까 약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약이 아닌 걸 버리는 거였어요. 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간장을 갖고 또 간장을 담아서 시간장을 만들고 지금도 그 간장 단지를 갖고 있어요. 어디 이사 가잖아요. 제가 이사를 많이 다녀요. 여기도 가서 있고요. 그러면 제 차에 그 간장 단지를 제가 싣고 갑니다. 지금도 제가 자는 방 앞에 이렇게 있어요. 간장이. 그 간장으로부터 시간장을 만들어서 간장을 놓고 진짜 많이 힘들 때 제가 그 간장을 퍼먹어요. 벌벌 떨면서 퍼먹어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 갈 때는 그 간장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한테 1년 된 간장, 5년 된 간장, 10년 된 간장, 몇십 년 된 간장을 장 테스트하는 장 컨퍼런스장에서 그 장을 줘요. 왜? 그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데 그 장을 가져가는 한국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간장을 들고 가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 1년 만에 향채를 만들고 그 논문을 통했는데 제가 음식을 할 줄 몰랐으면 저는 죽었을 것 같아요. 남이 해주면 뭐가 들어간지 알아요. 그죠? 내가 다 5살 아이가 읽어서 모르는 음식 오늘 다 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왜? 부처님의 음식이 약이라 했기 때문에. 첨가제가 들어간 걸 다 버리기 시작하니까 남는 게 간장, 된장, 고추장, 식초였어요. 그것도 노스님이 담가준 식초였어요. 양도 식초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물엿도 안 먹고 조청만 먹었어요. 조청 만들어 갖고. 그런데 제가 그래도 나이가 이제 70이 다 돼가니까 옛날 음식을 할 줄 아는 데다가 우리 친할머니, 예할머니가 수락관에 굶으셨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친할머니를 못 봤는데 예할머니가 친손자, 외손자 많은데
꼭 집어서 나는 죄를 짓고 살겠다고. 그래서 어릴 때 할머니가 저를 이뻐하셔갖고 저 밥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눈 넘어서 요리를 배워서 내가 아플 때 그 음식을 해서 내가 이제 먹어서도 안 되는 거 빼놓고 먹을 수 있는 간장, 된장, 꼬창만 갖고 음식을 해서 먹으면서 제가 했는데 남이 해주면 뭐 내가 안 먹는 진간장을 넣을 수도 있고 또 무슨 양도 식초를 넣을 수도 있고 조미료를 넣을 수도 있고 내가 안 먹는 식용유를 넣을 수도 있고 까놀리아를 넣을 수도 있고 그거 안 먹거든요. 제가 그런 거. 왜? 거기는 다 제조할 때 했으니까. 부처님이 이 음식이 어디서 왔냐고 물으셨잖아. 밥 공양할 때 스님들이 하실 때 집에서도 하시고 계시죠? 이제 모르시면 여기 그 간장 스님께서 공양계 써주실 거예요. 저 스님은 막 그걸 다 기도로다가 품어내는 스님이세요. 그래서 어디서 또 왔느냐? 온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야채를 키웠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제가 다 버리니까 간장, 된장, 고추장. 그리고 내가 키운 야채. 그것만 먹은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밥을 먹고 한 번도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소화가 안 되니까 얼굴을 시커매갖고 등글개를 긁고 10분 동안 갈 수 있는 거를 3번씩 걸어갔고 진짜 이때까지 유지를 잘해왔는데 제가 이번에 코로나 주사 3번 맞고 코로나 걸리자 회복되자마자 또 미국에 행사를 갔다 오고 나서부터 제가 좀 건강이 지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회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이제 음식을 먹고. 그래서 밥을 먹고는 제가 위에서 흡수가 못 되니까 한숨 자고 일어나서 설거지하면서 그 다음 음식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저희 은사 스님이 내가 첫상자인데 전무인데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당신이 얼마나 마음이 안 편하겠어요. 부모님도 살아계신데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그러니까 아침마다 새벽에 내려오시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침에 살았나 죽었나 걱정이 돼서. 근데 그날은 아침에 바쁘셔갖고 낮에 전화를 했는데 점심을 먹고 제가 누워서 쓰러 자는데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자다매고 전화를 해보니까 목소리가 별로 안 좋잖아요. 많이 아프냐고 내가 니한테 갈 거냐고 물어요. 저는 그때 경상도에 있었고 우리 스님은 경기도 하성에 있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이제 지금은 먼데 있는 것이랑 다 지금 저기 뭐 2022, 12, 10, 11, 17 뭐 둘 이거 다 읽어요. 근데 이제 돋보기는 써야지 보이는데 그때는 막 간의 열이 차이니까 흡수가 안 되니까 안경을 계속 써야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이 점점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막 눈이 열이 차이니까 눈이 막 따갑고 아프니까 그러니까 눈에 좋은 당근 주스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근 주스를 갈아 먹으면 그게 영양이 많으니까 흡수가 안 되니까 먹고 자는 거예요, 그냥. 암만 좋은 것도 나한테 안 맞으면 흡수가 안 돼요. 좋다고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낮에 당근 주스 먹고 쓰러 자니까 저희 스님이 전화가 왔어. 내가 자다 받으니까 많이 아픈 줄 알고 걱정을 하시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스님. 제가 당근 주스를 먹었더니 그게 영양이 많아서 그런지 먹으면 쓰러져 자요. 그러니까 주스도 먹고 소화를 못 시키니 밥은 어떻게 먹고 사니? 이러시면서 밥은 김치하고 장하고 먹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근 주스를 김치국물도 섞어 먹고 간장도 섞어 먹어봐라 이러셔서 그렇게 먹고는 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근 주스를 갈아서 김치를 담그고 수박도 차니까 흡수를 못하니까 수박물에다가 김치 담그고 단호박 맨날 삶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단호박도 또 삶아서 김치를 담그고 저를 살려준 것이 바로 김치였어요. 그래서 저는 김치만큼 위대한 음식이 있을까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그 김치가만 먹고 살았다는 게 아니고 제가 밥을 먹든지 뭐를 먹든지 그 김치가 다른 음식을 나한테 소화시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감자 하나를 먹어도 고구마를 먹어도
김치하고 먹을 때 편안한 거예요. 그냥 먹으면 여기 딱 막혀갖고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만큼 힘든 상황에서 제가 어머니가 돌아갈 때 되니까 제가 향초를 만들고 그때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 나를 살려준 것이 사찰 음식이었고 부처님의 지혜였기 때문에 제2의 목숨만 부처님한테 맡겨놓고 나와 같은 환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런 비행전선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음식을 가르치는 수행자가 돼야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어린이집이었어요. 유치원.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음식을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90년도 중반에 수원에서 어린이집을 했는데 아이들한테 우유도 안 먹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먹여요. 그 우유는 먹고 나서 거기다 콩나물을 키우는 거예요. 지가 키운 콩나물을 갖고 요리를 해서 먹는 거예요. 김치 담가서 아이들과 같이 먹어서 애들이 김치 다 먹고요. 그 다음에 절에서 간장 된장 갖다가 음식 해주고 과일 많으니까 간식은 과일을 갈아서 아이스크림 대신 냉장고에 올려놨다가 막 흔들어 갖고 애들하고 같이 수저를 긁어서 그거 아이스크림처럼 먹이고 그래서 제가 아토피 환자 아이들 자폐증 환자 아이들을 음식을 통해서 제가 많이 이렇게 치유를 하게 해줬어요. 그랬는데 애들이 유치원에서 김치를 너무 잘 먹는데 집에 가서 김치 달라니까 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유치원에 김치를 얻으러 온 거예요. 이거 안 되겠구나. 학생들 교육을 시켜야겠구나. 그래서 학생들을 불러다가 요리도 가르치면서 애들한테 이렇게 먹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요리 강의 시작이었어요. 95년도 6년도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이렇게 하고 또 비구니관에 생기면서 어렵다 그러니까 또 거기 가서 강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거의 10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진간장 첨가제 들어간 간장 드시지 말고 장독대는 직간장만 드세요 그러니까 막 웃어요. 어떤 간장이 집에서 담근 간장이 진짜 간장인 거예요. 발효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파는 간장은 발효를 안 시키고 첨가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베이스 간장입니다. 발사믹식도 다 아시죠? 진짜 좋은 거는 되게 비싸요. 요만한 병에 10만 원이 넘어요. 근데 지금 어디든지 가면 발사믹식초 막 뿌려줘. 진짜 발사믹식초 아니야. 베이스 발사믹식초예요. 근데 그 발사믹식초가 좋다고 먹는 것은 그 좋은 발사믹식초가 있기 때문에 그 발사믹식초도 좋다고 생각하고 먹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좋은 간장이 있기 때문에 베이스 간장을 하는데 진짜 좋은 간장은 어떤 거예요? 탄분 간장이잖아요. 제가 이제 뭐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저희 도반 스님이 병원에 근무를 해요. 내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법당에 앉아 있어요. 스님 텔레비도 봤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대 도반이 있다가 이 스님은 의사는 아닌데 이 스님한테 요리 배우는 환자들이랄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섰다고 이야기하니까 스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과학과 의학으로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의사한테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어른들은 굉장히 지혜로웠다. 어릴 때 생일날 떡 드셨죠? 그러니까 떡 먹었대. 무슨 떡 드셨죠? 에? 수수팥떡. 수수팥떡 왜 드셨어요? 에? 건강해지라고. 그럼 어떻게 건강해진대? 예. 넘어지지 말라고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수수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10살 뼈가 형성될 때 수수팥떡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했을 때도 몇 달이 되면 수수를 먹어라. 그게 불교의 태교예요. 붉은색을 먹어라, 무슨 색을 먹어라. 그게 경전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뼈가 형성되게 하는데 나이가 먹으면 또 뼈의 영양이 필요한데 떡이 소화가 안 되잖아. 그래서 어른들이 계신 데는 그 수수를 갖고 꽃상을 담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동지예요. 동지날 뭐 먹어요?
팥죽 왜 드셨어요? 귀신 쫓는다고? 귀신이 어디 있어? 갖고 와봐. 딛고 와봐. 동지는 입동은 겨울이 시작됐다 소리고 동지는 추운 겨울이 시작됐다 소리예요. 자, 추우면 온도가 내려가죠. 근데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뭐가 생겨요? 면역력이 생겨. 그 팥죽은 부처님이 몸 안에 냉기가 될 때 팥죽을 써오라 그래요. 팥하고 찹쌀하고 생강하고 깨를 넣어서 죽을 써다가 드셔서 몸 안에 냉기를 빼셨어요. 그래서 몸 안에 냉기를 빼주기 때문에 냉기가 빼지면 뭐죠? 온도가 올라가잖아. 그래서 동짓날 팥죽을 먹으면 액땜의 소리가 몸 안에 온도가 올라가니까 감기도 안 걸리고 폐렴도 안 걸리니까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식지도원에 갔더니 막 진달래가 나올 때예요. 제가 진달래 하던 지금 손 들으세요 그랬더니 2명 들어요. 남자 밑에 있는 사무총장하고 여자 직원하고 둘이 들어요. 사무총장한테 왜 들으셨어요? 이렇게 남자는 어린데 그랬더니 엄마가 해줘서 먹었대. 여자 직원은 예뻐서 이래요. 한식진흥원 한식진흥원 직원들 맞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안 해주면 못 먹는 거고 예쁜 거 셌다 전부 세계 셌다 그런 말은 안 된다. 진달래를 먹을 유래를 보면 장군이 말을 타고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막 승리를 했어. 그러니까 말을 많이 타니까 흑문제를 많이 마셨잖아. 그러니까 폐기관지가 안 좋아져. 그래서 딸이 자기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아미산이라는 산에 가서 절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꿈에 현명을 해줘. 저 진달래를 따다가 술을 담가서 삭혀갖고 먹이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주견주의 시작이에요. 그럼 진달래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 폐기관지를 좋게 해주는데 어쨌든 봄이 되면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흙먼지가 되잖아. 그 흙먼지를 마시게 되니까 폐기관지가 안 좋을 때 그 진달래가 그걸 치료해 주는데 약효가 많은 것은 독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달래 꽃술은 먹으면 안 되죠. 그 꽃술을 빼도 남는 독은 어떻게 하느냐? 찹쌀에다가 붙여갖고 먹게 되면 그 찹쌀의 진기가 폐를 톡톡하게 해주면서 약효를 더 해주면서 찹쌀이 이 진달래를 중화시켜주는 거예요. 쌀은 모든 걸 중화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니가 이렇게 가마솥에다가 밥하면 거기다가 생선도 찌고 깻잎도 찌고 호박잎도 찌고 가지도 있죠. 그 쪄낸 가지로 무쳐준 가지 맛을 지금 가지 무침하고 맛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밥에다 쪘기 때문에 가지의 아린 독을 중화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밥에다 안 쪄. 그러니까 어디다 쪄야 돼? 쌀뜨물에 밑에 넣고 쪄보세요. 엄마가 쪄준 것만큼 못되더라도 기난 친구하고 맛이 틀려요. 저는 외국에 가면 어떻게 되냐? 그 맛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간장에다만 들여놨다가 요리를 해서 주는 거야. 그러면 요리사들이 너 아무것도 안 하고 간장 넣었는데 왜 이 맛이 나냐? 막 이렇게. 바로 우리의 어르신들은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용어를 몰랐지만 굉장히 음식에 지혜가 있었어요. 근데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용어를 모른다고 해서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음식 문화, 옛날에 먹을 게 없으니까 수수바떡 먹었지, 생일날 케이크 먹어야지, 이렇게. 동지, 그거 뭐 먹을 거 없으니까 핑계대고 먹은 거지. 절대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지혜롭게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요. 네, 그것이 스님들이 굉장히 많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에 대해서.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고, 그리고 뭐를 내 체질에 따라서 어떻게 먹어야 되고, 그리고 뭘 먹어야 되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다 버리고 남는 것 같고 음식을 해서 먹으면서 제가 했는데,
그러니까 좀 기운이 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그 50% 났으면 나머지 40% 뭐냐 식습관이에요. 어느 시간에 먹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그냥 사찰 음식 가면 채식으로만 알고 있고 막 파마를 빼고 고기만 빼면 사찰 음식인 줄 아는데 그건 아니에요. 먹는 시간도 지켜야 되고 어느 때 뭘 먹어야 되고 이것이 다 음식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왜? 부처님이 우리한테 그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 음식은 생명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무엇을 먹고 사는지.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열반경에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처했을 때 다 이야기하잖아. 뭐 신부님한테도 뭐 수녀님 목사님한테도 이야기하고 절에 와서 스님들한테 어려움을 상담하잖아요. 그럼 뭐 상담의 뭐 내용이 뭐 사업이 안 돼서 몸이 아파서 마음이 불편해서 이웃 간에 갈등이 있어서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부처님이 상대편에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무슨 음식을 어떻게 먹고 사십니까? 아니 몸이 아플 때는 음식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는데 아니 공부를 못했는데 사업이 안 됐는데 왜 이런 물음을 하셨을까? 저도 처음에는 이 경전 규제를 보면서 막 전륜이 막 느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유명한 프랑스 비평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네가 뭘 먹는지 나한테 말해주면 그대가 어떤 사람이 내가 말해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그거 이미 부처님 삼천이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원하잖아. 행복하려면 첫 번째 몸이 어때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 평화로워야 돼. 우리 스님들한테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몸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평화로워야지만 맑은 영혼, 지혜를 갖춰야지만 돼요. 그것은 뭐가 토대가 되느냐? 맑고 건강한 음식이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맑고 건강한 음식은 어디에서부터 오죠? 자연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자연에서부터. 우리가 유기농 농사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죠? 땅물 바람 공기들이 행복해. 그 음식들은 나를 건강하게 해줘. 그 따지고 들어가면 뭐죠? 우리 모두가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음식은 나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도마도가 자라기 위해서는 땅물 바람 공기를 통해서 자라기 때문에 도마도를 먹으면 자연과 교감을 합니다. 거칠고 사나운 음식을 먹으면 내 몸과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본래의 맛과 영양을 파괴하는 첨가제가 들어간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세포마다 기억되어 몸과 마음을 파괴하게 합니다. 도마도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땅에서 자랐지만 그 땅에서 도마도가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도 있어야 하고 햇빛, 바람, 공기들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는 도마도 속에는 자연의 생명이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도도 맛이 다 틀리잖아요. 어떻게 키웠느냐? 비료할수록 키웠는지 햇빛 보고 자랐는지 어떤 땅에서 어떤 비료를 주고 어떻게 키웠느냐 이게 맛이 다 틀려집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을 관심이 많아서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수업을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 세월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진간장이 뭔지 직간장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그 모르는 거예요. 안 배워서 이 뭐 우리나라 자라는 식물도 모르고 음식 문화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린이들 교육을 시켜야겠다. 근데 어린이들 교육시키라니까 뭐가 안 맞아. 그래서 제가 만든 게 뭐냐면 뮤지컬이에요. 너 그거 알아? 음식이 생명인 것은. 그래서 제가 그 뮤지컬을 갖고 이제 수원 서울시가 25구청이 있어요.
그 구청마다 25번의 강의를 하러 다녔어요. 초등학교에서 거부당했어요. 우리는 기독교 학교라 스님이 강의하는 것도 싫고, 또 그 뮤지컬이 손오공이 하고 뭐 산장보서 나오는 그런 거였어요. 그냥 싫다는 거야. 근데 애들이 이제 손오공을 좋아해서 그 각색을 했는데, 근데 저는 서울시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뭐 저기 그 야채, 두부 야채밥, 그리고 이제 김치, 그리고 감자 오이국을 끓여주라 했더니 감자 오이국을 듣어도 못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감자 오이국에 직간장하고 들기름만 넣고 끓이느냐. 그래서 내가 우리는 그냥 간장에만 묻혀뒀다가 끓이다가 나중에 오이를 쓸어 넣는데 특별히 들기름에다 볶아서 해줬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딱 뮤지컬 끝나고 애들이 밥을 먹는데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잔반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김치 다 먹고 두부 야채 볶음밥 다 먹고 감자 오이국을 싹싹 긁어 먹고. 그래서 그걸 막 인터넷에다가 선생들이 막 뭐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잔반 안 넣게 먹었다 이렇게 돼가고, 그때 뭐 그 메일슨가마가 유행할 때였어요. 사슨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25구청을 다 다니면서 제가 뮤지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서울시에서 친환경 급식 선포를 할 때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나와갖고 대단해요. 농약 잔류 검사를 가서 뭐 하고 막 이런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유기농 식당 아닙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우리는 철저하게 야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그 유기농 야채를 갖고 뭘 갖고 요리할 거냐. 첨가제가 들어간 진간장을 갖고 요리하면 유기농이 아니다. 애들 구운 김 주지 마라. 그 김에는 벌써 이미 기름도 어떤 기름인지도 모르고 다 맛소금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대안이. 장독대를 만드세요. 그래서 장독대 만드는 운동을 한 거예요 제가 서울시에. 그랬더니 이제 서로 이제 사업을 공부하니까 서로 돈을 타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아니 스님이 걸렸는데 스님이 돈을 타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저는 불만 지르면 됩니다. 내가 안 해야 다른 사람이 해야 그 사업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장을 담그고 식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독대를 만들었어. 어느 학교를. 내가 그 장독대를 만들어준다 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미술관, 유명한 그 미술관이 어디지? 서울에? 네? 왜 옛날에 막 우리나라 외국으로 가는 물건 다 해놨다가 왜? 네? 예, 제가 거기 특강을 갔는데 그 간선 미술관 관장이 내가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송파에 보성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장독도 제가 20개 사주고 너네가 10개 사라. 그래서 간장된장 담아서 저희 조개들이 가서 이제 재능도 해갖고 장독대를 했어요. 2년 하니까 선생님들이 굳하는 거야. 안 하겠다고. 서울시가 모범학교로 선정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을 일주일에 한 번을 그걸 갖고 해줬는데도 아토피 환자가 팍 줄고 비만 환자도 줄고 애들이 잔병 치레를 훨씬 덜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또 한식진흥 이사장도 가고 훈장도 받고 그런 거예요. 저는 훈장 잘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한식진흥 자랑할 것도 없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 음식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없고 또 우리가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라 하잖아요. 이게 무너졌어요. 왜? 국적도 없고 어떻게 만든지도 모르는 음식을 먹으니까 어떻게 어떤 어르신이 와서 그래요. 저게 인간이냐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이거 왜 망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어느 아주 시골에 가서 강의를 했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퇴임을 하셨대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스님 전국 다니면서 이 강의 하셔야 된다. 힘드셔도. 그러니까 6학년짜리 남자애가 4학년짜리 여자애 임신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자애는 이쪽으로 남자는 이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인생은. 아까 제가 그랬어요. 음식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든다. 어쨌든 제가 좀 이따 그 설명을 할까 왜 그런지. 그래서 어쨌든 이 도마도가 그렇고, 근데 음식은 우리 성품을 만들어 주는 거야. 뭘 먹냐에 따라서. 네, 그 다음에 본래의 맛과 첨가제는 우리 몸의 에너지를 파괴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네. 그런데 사찰 음식의 특징은 육류, 어패류, 술, 오신채, 가공식품, 제철이 아닌 음식은 금지입니다. 사람들이 채식이 아니라는 말을 제가 분명히 했어요. 그죠? 자연을 거스러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류 안 먹는 건 아시죠? 어패류, 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육식을 왜 금지시켰느냐? 불교의 생명 존중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우주라고 이야기하죠. 우주 안에는 두 종류의 생명이 살고 있어요. 유종은 뭐냐면요, 아픔을 느끼는 생명체, 우리 사람, 동물, 어패로 움직이는 거, 팔이, 목이 다. 그 다음에 무종은 뭐냐면 아픔을 느끼지 않는 생명체예요. 식물, 바람, 공기, 물, 땅인데 이 두 생명을 합해서 뭐라 그러냐면요, 중생이라고 해요. 물이 중자에서 중생, 그리고 자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라 그러면 아이고 중생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이 중자에서 중생이다. 근데 스님들한테 중이라 그러면 안 돼요. 스님들은 혼자 안 살고 모여 살아서 대중 스님이라 그런 겁니다. 승자가 한 번으로 일찍 승자죠. 근데 이조 배불전도 때 스님들을 무시하기 위해서 대중도 빼고 스님도 빼고 중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한테 어르신이 이래야지 늙은이 노인네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인격 문제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생명이, 중생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요지가 이제 비슷한데, 그러면 동물도 나와 하나인 거예요. 제가 이제 예를 많이 드는 게 닭고기를 많이 듭니다. 닭은 십몇 년을 크죠. 근데 사람들이 욕심내서 빨리 키우기 위해서 어디다 가둬 놓고 키웠어요? 양계장에.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받잖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향생도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빨리빨리 키우기 위해서 성장 촉진제를 주다 보니까 1년도 안 키운다는 거예요. 6개월 키우고 3개월 키우고. 내가 어느 기자들한테 이 얘기하니까 스님 요새는 열흘 만에 잡아요 이래. 나 깜짝 놀랐어요. 하도 사람들이 닭다리를 좋아하니까 닭다리에다만 성장 촉진제를 준대요. 그러면 닭다리가 볼록해지면 잡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키운 성장 촉진제 키운 닭을 먹게 되니까 그 안에는 성장 호르몬이 흐르게 돼 있어. 그걸 먹고 어떻게 되느냐? 성적 호르몬이 흘러. 생리를 빨리 해. 아까 초등학교 아이들 이야기했죠? 바로 사회 문제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요리배우러 왔는데 자기 엄마 아버지가 둘 다 유방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근데 닭고기 많이 드셨죠? 그랬으니까 깜짝 놀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닭을 먹었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다리 하나만 커지고 어떤 어린이는 팔이 커졌어요. 제가 병원에서 그걸 보고 저랑 같이 이런 운동을 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내가 이야기하니까 선생님 미국에는 흔히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장 촉진제가 이렇게 하다가 뭉쳐있다는 거예요. 사회에 묻혀갖고 주면. 그리고 그게 뭉쳐갖고 있다가 재수없어 먹잖아. 그럼 걔가 다리 커지는 데 가서 붙으면 다리가 커지고 팔이 커지는 데 가서 붙으면 팔이 커지고 이 피부에 이런 데 닿으면 왜 이상한 혹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생긴다는 거예요. 닭은 엄마 아빠 뼈아리들이 놀면서 하늘도 쳐다보고 꽃도 보고 소풍 다녔어. 우리 사람들이 욕심을 내기 위해서 닭의 삶을 뺏었어. 그러니까 닭의 삶을 뺏으니까 닭이 와서 우리한테 어떻게 하죠? 우리의 삶의 행동을 뺏어간 거예요. 왜? 닭도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인데. 그래서 닭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땐 취해요. 불교가 육식을 금한 건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먹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육입니다. 정육점이 불교에서 나간 이름이에요. 내가 수행자야. 몸이 아파. 내가 고기가 필요해.
그러면 평생을 지해라. 내가 병이 많이 아파. 그럴 때는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죽이지 않으면 된다. 그게 삼중육교예요. 내가 병이 위중하진 않지만 예방하고 치료하고 먹을 때는 몇 사람 손을 거쳐야 되고 어떻게 죽였느냐? 그래서 뭐 5종육, 7종육, 9종육까지 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육인데 그 정육은 뭐냐면 깨끗한 고기라는 뜻이야. 성장 촉진의 항생제를 주면 깨끗해? 안 깨끗해요? 안 깨끗해. 먹을 수는 있지만 정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파는 데는 정육점이라고 하면 안 되고 식육점이라고 해야 됩니다. 정식도 불교에서 나간 이름이에요. 음식을 맑고 바르게 먹고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할 소리예요. 근데 요즘에는 코스로 나오면 정식이요. 조미료를 넣어도 정식이고 조미료 넣으면 정식이 안 되는 거예요. 어패를 주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정육을 먹는데 그 불교 신자들은 한 달에 10제일 있죠. 달력을 무슨 제라는 본래 육식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날은 짐승이나 어패를 했는데 자비를 베푸는 날이에요. 근데 그 자비를 베푸기 위해서 내가 육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몸에서 독소가 나간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육식을 안 한 사람은 절대 암에 노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유 먹고 몸에서 이미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중화시킬 거냐. 예. 그래서 바로 어필도 동물도 나와 둘이 하나예요? 하나인 거예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이 오염되면 뭐가 오염돼? 식물이 오염되고 그 식물 내가 먹으면 내가 병든 거예요. 근데 땅이 나랑 둘이 아닌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오염되면 내가 병들잖아요. 아이들한테 이런 강의 할 때는요, 이렇게 강의만 하면 안 돼. 먹을 거 먼저 줘야 돼. 제가 이제 아이들과 같이 막 김밥도 싸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을 가을이라 이맘때쯤 물을 들고 갔어요. 스님이 500원 주고 사왔는데 이 무 500원이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500원 주고 사왔다면요 이래요. 그래 500원 주고 사왔어. 그런데 500원짜리 하면 안 되지. 이 무가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애들이 다 말해. 씨 뿌려야 돼요. 포트에다 해야 돼요. 뭐 물 줘야 돼요. 막 어쩌고 막 그래요. 그래 이 물 속에는 땅의 기운도 있고 물의 기운도 있고 뜨거운 태양도 견뎠고 천둥병력도 견뎠다는 거야. 누가 갔거니? 농부가 어떻게 뭐 씨도 했고요. 물도 주고 막 갔건데 농부가 고맙지. 왜? 스님이 어젯밤에 사왔어. 스님도 고맙지. 선생님들 여러분들이랑 요리했어. 선생님 고마운 거 고맙대.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제가 물을 하나씩 썰어갖고 다 입에 하나씩 넣어줬어요. 자, 눈을 감고 이 무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햇빛을 견뎠는지, 천둥병을 어떻게 견뎠는지 이렇게 한번 하면서 느낌을 보고 맛도 해봐라. 그랬더니 어떤 애가 손들었어요. 스님 무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래요. 무가 바람 소리 듣고 자랐잖아. 달아요. 햇빛 받잖아. 물이 있어요. 물 먹고 자랐잖아. 제가 물을 썰어갖고 소금 좀 넣고 이제 물이 나올 때 통밀가루 넣어서 부치라고 그랬어요. 9살 먹은 남자애가 무전을 붙여갖고 저한테 갖고 왔어요. 접시에다 이렇게 하나 붙여갖고. 스님 제가 무전을 묻혔는데 너무 맛있어요. 제가 이렇게 솜씨가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가을로는 달아서 맛있는데 지가 잘 붙여서 맛있다는 거예요. 지가 평소 때 먹던 무 맛이 아닌 거예요. 너무 잘했다. 근데 어른할 때 갖고 올 때는 쟁반을 밑에다 받쳐갖고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왔어요. 제가 맛있게 먹고 막 칭찬해줬어요. 자, 스님 다 먹었는데 이거 가져가서 깨끗이 설거지 해갖고 탁 해갖고 물도 딱 닦아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가져갔어요. 내가 막 칭찬하기가 좋았어요. 제가 설거지할 때 뒤에 가서 서 있었어요. 설거지 너무 잘했다. 애들이 요리만 하려고 그러지 설거지 안 하려고 그래. 왜? 엄마들이 음식 해갖고 하면 요리 잘 먹는다 소리 하지 설거지 잘했다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재료를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준비했으면 그 세팅하는 것까지 다 칭찬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리는요, 요리 전체에 20%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 80%는 시장 보고 메뉴 짜고 글 선택하고 세팅하고 먹고 나서 설거지하고 뒤처리까지 하는 게 80%예요. 요리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
20%. 우리 집도 뭐 손님 온다고 그러면 따갖고 요리만 하려고 그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대학교 가서 그 강의를 했어요. 왜 내가 이걸 강조하냐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파견하는 게 있어요. 각 대학마다 한식진흥원에서. 외국의 요리사가 한국 사람 이상하대요. 왜요? 그랬더니 애들이 요리 배우러 왔으니까 설거지 이렇게 하라고 시켰대. 막 안 해놓고 가서. 왜 도만 이렇게 놓고 가니? 행주도에 빨아서 안 내놓고 가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학교에서 전화 왔대. 비싼 대학 뒷목고 나고 요리 배우러 보냈더니 설거지하라고 했다고. 외국 사람은 기본이에요. 제가 독일에 오래전에 가갖고 우리나라 처음으로 1,300명의 사람이 모였어. 그전엔 300명에서 모인 적이 없어. 근데 저는 그랬어요. 외국으로 가라 그랬는데 정부에서. 나는 음식만 가져가면 안 갑니다. 문화를 함께 가져가면 간다고 그랬어요. 날 믿고 가는 거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릇들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대웅전 꽃문살 스키를 받아서 커튼을 치고 이제 5분의 작가의 작품을 가져가고 제가 글을 썼어요. 사찰 음식은 맛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다. 그 속에 생명 존중을 담을 때 진정한 사찰 음식을 먹는 것이다. 제가 글을 썼어요. 역사와 음식의 이런 내용을 썼어요. 이거를 공부한 사람만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400명, 600명 할 때 5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보내면서 절대 그래도 오지 않을 것이다. 행사에 300명에서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보내고 나니까 800명, 가기 전날 1000명. 다 바람만 짊어지고 오세요. 그리고 자기 조리복 2개, 요리할 때 입는 거, 끝나고 나서 입는 거, 속옷만 들고 와라. 계속 해야 되니까. 공항에, 베를린 공항에 내리니까 1200명이래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잘라주세요. 그래서 1300명이 모였어요. 300명 치르려고 국가에서 예산을 했는데 1000명이 훌쩍 1300명이 되니까 국정원장이 나왔더라고요. 대체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왔느냐. 그래서 그때 그 대사님이 매 성경책을 먹고 보는 기독교 신자인데 저한테 1시간 동안 시간 줄 때가 불교하게 마음대로 알아서 제가 1시간 동안 그 사람들 다 감동시킨 거 아니에요. 그 갔다 오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음식만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문화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막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그 사람 다 기립박수 쳤었어. 그래서 한식진흥원도 그때 그 이후로 만들게 되고 어쨌든 우리나라 소금이 세계에서 이거예요. 굉장히 미네랄이 많아요. 삼면이 바다로 돼 있잖아요. 어디 가면 다 소금밭이 있어요.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불화하는 게 2가지야. 첫 번째 물, 2번째가 소금이에요. 물은요, 일본은 하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정수대에서 나고 연수대에서 나와. 그러다 보니까 물이 되게 순하고 맛있고 좋아. 그래서 온천이 유명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 사람은 이빨을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왜? 그 전수대에서 연수되고 정수대 되는 과정에서 불소가 없는 거예요. 불소 불검칙이야. 우리나라 제주도에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삼다수. 삼다수 읽어보세요. 불소 불검칙이에요. 제주도가 살려면 반드시 해천 해산물을 먹어줘야 돼요. 하산지역이기 때문에. 육지는 아무데 물을 파도 불소가 있어요. 그래서 불호하는 거야. 근데 물은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염전을 만든 지 100년뿐이 안 됐어요. 그럼 그전에는 소금을 어떻게 먹었느냐. 고창 선운사에 건단스님이라는 스님이 막 옛날에 직업 없어서 막 그런 사람들 다 데려다가 바다를 수로를 파가지고 웅덩이를 만들어서 그 웅덩이에다가 솔가지를 가생에 두르고 바닷물을 받아서 침전을 시켜서 그걸 끓여서 소금을 만들어서 먹게 하고 팔게 해서 고창군이 부자가 된 거예요. 종이 만드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소금이 굉장히 좋은 소금인데 지금도 그 소금을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소금이 뭐냐면 보온용이에요. 은혜를 받는 소금이다. 그래서 해마다 소금 받침 행사를 해요. 그리고 끓여서 만들어서 끓일자 자음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가져가기에는 자기네가 너무 안 되니까 염전을 만든 거예요.
염전을 만들어서 소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철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엄청 많이 가져갔죠. 뭐 쌀도 가져가고 철기를 통해서. 근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저 소금밭을 없앴다가는, 그 철기를 없앴다가는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게 생기니까 철기를 못 없애고 염전만 없앤 거예요. 그 염전을 어떻게 없앴냐면 일본의 기업체를 통해서 정부가 돈을 줘서 염전밭을 없애면 돈을 1억씩 준 거예요. 그때 1억이면 대단한 돈이었어요. 농부들이 그 돈 1억 받아서 뭐 했죠? 노름하고 사기 맞고 자살하고. 제가 염전 옆에 살아서 알아요. 그리고 염전밭을 없애니까 그 옆에 농사를 지니까 농약이 가게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소금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10% 20%뿐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밖에서 소금을 수입하면 어떻게 되죠? 그 소금은 맛이 달아졌어요? 써요. 그 쓴맛을 숨기기 위해서 계속 소금에다 뭐 첨가제를 만들어. 그런 소금은 어떻게 되냐? 누게라, 파키스도 옛날에 없었어요.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바로 그 소금의 그 쓴맛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맛이 우리의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금이 그러니까 뭐죠? 그 젓갈이라든가 장이라든가 김치 담그는 것이 점점점 사람들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김치를 담그면서 김치가 다 물러서 김치를 3번이나 담갔어요. 누가 소금을 갖다 줬는데 좋은 소금을 계속 제가 그래서 샀거든요. 근데 온 소금이 이상한 거예요. 바꿔치기를 한 것 같아요. 중간에 어떻게. 예,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런 거예요. 그만큼 우리 그런데 그걸 누가 했느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나서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염전밭을 없애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안다면 그 돈을 받아갖고 그걸 할 거냐고. 그걸 지켰어야지. 왜? 그거는 우리의 문화고 우리가 하고. 염전이 없고 장을 안 나는 게 뭐죠? 항아리도 없어지고 문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진짜 그 공무원이 그때는 소금이 무슨 식품이 아니었어요. 강물질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야? 오랫동안 소금을 우리가 먹고 살았는데 그게 어떻게 식품이 아니냐고. 예.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문화를 가르쳐줘야겠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한식 진흥원에 있는데 네덜란드 농부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쑥갓, 그다음 미나리, 들깨, 또 돈나물 이런 거를 가져가 갖고 배양을 해서 농사를 줘갖고 전 세계 요리사들을 불러가 쿠킹쇼를 한 거예요. 그걸 갖고 요리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 세계에다가 우리나라에 가져간 뭐 깻잎 이런 거를 요만큼씩 키워가지고 1년에 400억에서 600억을 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런 영감을 준 대한민국이 나의 어머니와 같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 내가 어머니 같은 거는 고맙지만 나는 진짜 기분 나쁘다 그랬어. 지금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이 직업이 없는 농사 안 지려고 그러잖아. 우리는 눈이 안 떠있는 거야.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고. 방아, 제피, 우리 전통적인 식품이잖아요. 방아가 치매를 예방해주고, 제피 먹으면 염증 같은 거 다 해주고, 스님들이 그걸 통해서 뭐죠? 이게 젊게 사는 거예요. 제피는요, 산초하고 제피는요, 쌀은 기가 100이면 현미는 400이 나오는데 걔는 4,7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좋기 때문에 스님들이 육식을 하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식품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그것도 연구해가지고 제피, 산초 다 지금 수입해 가잖아. 톡까지 수입해 가잖아. 왜? 제피, 산초가 임상실험했더니 에이즈균도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 추어탕 넣어 먹잖아요, 그죠? 왜 추어탕에 넣어서 먹냐면 추어는 민물이기 때문에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 균이 있어. 근데 그 제피를 넣으면 그게 중화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갔다가 쪼꼬에 커피에 넣고 만병 통치약처럼 팔아먹어요, 전 세계. 우리는 앉아서 제피가 뭔지, 산초가 뭔지, 산초 제피를 구분 못하고 방아가 뭔지도 몰라.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